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깨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평온 공연하게 끝났고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권을 요구해서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 후에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자세하게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위에 있는 지인들, 또 학교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명쾌하게 답을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신념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뇌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뇌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뇌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란죄는 검찰이나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란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했다고 하는데 국헌문란은 형법 81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건 국헌문란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헌문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기 위해서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 후보에게 무려 240만 표 이상을 가짜 투표를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7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 20년 이상 영구집권이라고 이해찬 씨가 얘기한 거 있었죠. 그런데 대선에 당선이 안 되니까 이름 물고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해찬, 이재명 대표 다 부정선거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죄를 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178의 그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묵직하게 뚝심으로 이겨내고 정말 인내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공직자를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되면은 그 장관들 또 위원장들은 직무가 정지되니까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피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가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탄핵을 남발로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까지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를 겁박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가의 감사 기능이 있는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검사를 탄핵한다?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검사를 탄핵한다? 이건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이죠.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을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가짜 국회의원이 52명입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고 방탄 입법을 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입법 구태타를 했다고요. 이거는 이들이 내란 죄입니다, 여러분.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마비요. 국가 이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이죠. 중국인 3명이 말이죠. 드론을 띄워서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국정원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법에서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왜? 국정원법을 수사권을 박탈시켰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간첩 잡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외국인까지도 간첩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 야당은 친북하겠다는 겁니까? 친중해야겠다는 거예요. 친중, 친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외국 간첩을 못 잡게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불당에는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타파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대 국회의원 들어서요. 더불어민주당 어떤 의원이 국정원의 조사권도 박탈시키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니 대통령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입니다. 여러분,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으로 잡혔잖아요.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는데요. 이 종북들 간첩입니다. 반국가 세력들. 오히려 더불당은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심정은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별활동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으로 깎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예산 폭주라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잘 했느냐,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냐,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런 걸 감독하는 기관이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밉다고 특활비를 0으로 했어? 이게 예산 폭주입니다.